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미래로 가는 길 올레라고 하는 그 미래를 향한 인문학적 성찰 첫 번째 주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실 지금 미래로 가기 위한 길을 찾고 있는데요. 이 미래로 가는 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길을 우리가 바로 찾을 수는 없고 이 길을 찾기 위한 일종의 예비적인 사색 혹은 준비 운동을 하고 이 길을 찾기 위한 본격적인 걸음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 가지 사태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미래가 초미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미래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리고 또 과연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또 만일 이렇게 가는 것이 옳지 않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혼란스럽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사태를 통해 가지고 인류의 미래의 모습이 목격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장면이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것은 이세돌과 소위 인공지능 알파고의 세기 대결, 바둑 대결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인류의 미래의 모습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다라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인류의 미래를 적나라하게 노출시키는 바로 그 인물은 사실은 알파고도 아니고 이세돌도 아니고 바로 아자황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아자황은 이 세기 대결에서 가장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거의 잠들어 버린 알파고의 아바타에 불과했죠. 이것이 과연 인류의 모습일까요? 특히 인류의 미래 모습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인공지능의 아바타가 되기 싫다면 우리 몸에 인공지능을 의식시켜서 스스로 우리의 능력을 인공지능만큼이나 소위 증강시킨다 그러죠. 다음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이 그림에서 보이는 이 모습이 바로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최첨단 기술을 통해서 인간을 끊임없이 개조시켜서 인간을 거의 지금 현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구사하는 소위 증강 인류의 미래 모습입니다. 이렇게 능력이 증강된 인류는 사실은 끝없이 자신의 신체를 개조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죽지 않는 트랜스휴먼이라고 그러죠. 트랜스휴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입장에서 인류의 진화를 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이 그림에서 보듯이 현생 인류로 진화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말해서 유인원으로부터 아주 오랜 기간 진화를 거쳐서 우리는 현생 인류, 호모사피언스가 됐죠. 그런데 이 호모사피언스는 이제 기술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어규멘티드 휴머니티, 또 증강 인류 혹은 인간을 넘어선 새로운 능력의 존재자, 즉 초인류, 트랜스휴먼으로 진화할 것이고, 이 트랜스휴먼은 궁극적으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예측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 주장하듯 죽지 않는 삶, 즉 이터널 라이프를 살면서 결국은 영생해야 될까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신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 아니면 또 다른 인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이 그림 상단에 보이는 사람은 누군지 여러분들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스티브 잡스죠. 자, 스티브 잡스처럼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서, 즉 죽음은 우리 모두의 숙명이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 왜냐하면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이 죽음이니까. 죽음을 직면해서는 모두 떨어져 나가고 오직 진실로 중요한 것들만이 남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할까요? 이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은 이미 1927년에 마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도 거의 같은 의미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만이 죽을 운명의 존재자이다. 다른 것은 다만 소멸할 뿐. 죽음을 미리 앞서서 깨달으면서 인간은 비로소 자신이 되고 본래적으로 존재한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인류의 미래가 당도할 수 있는 세 가지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그중 과연 우리는 어떤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될까요? 자, 우리 앞에 세 가지 인류의 미래 모습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또 어떤 길을 따라서 인류의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될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도대체 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미래로 향하는 길이라고 했을 때 길은 과연 또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매우 이상한 질문이지만 사실은 길도 여러 가지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길이 있습니다. 자, 이 길은 공학과 과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길입니다. 이 길은 그리고 분명하게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공학과 과학에 의해서 분명한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이미 만들어진 길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길을 따라가면 혼란 없이 가장 빠른 속도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길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길이 있습니다. 자, 이 길은 과연 어떤 길인가요? 자, 이 길은 바로 어떤 길이냐 하면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해서 스페인의 산티아고 드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는 소위 기독교의 순례의 길입니다. 이 길은 어떤 의미를 가는 길일까요? 자, 앞의 길. 자, 이 길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1945년 해방 이후에 소위 산업화와 근대화를 추구하면서 전국토에 우리가 건설하려고 그렇게 열망했던 그런 길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길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쯤 어느 한 한국의 여인이 이 산티아고 드 콤포스텔라에 이르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길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길의 특징은 가는 자가 스스로 길을 찾아가야 된다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가면서 가끔씩 목적지가 불분명해집니다. 가끔씩 이 길로 가면 과연 목적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까? 그런 회의가 들 정도로 갈 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다 보면 또 하나의 길이 생깁니다. 즉, 길 위의 길이 생기죠. 이 길을 가던 자는 스스로 길을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더군다나 이 길을 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길을 갔다 온 후 이 여인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토에 새로운 길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 길, 대표적으로 처음에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길로 우리 국토에 만들어진 길이 바로 올레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앞에 이 길도 가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이 문제가 될 때, 자신의 삶이 어떤 미래로 가야 될지 고민에 빠졌을 때 바로 이 길을 걷습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인생에 대한 사색의 길이 열리고, 여기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는 삶의 지혜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길 다시 한번 반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길, 이 길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메토도스라고 히랍인들이 부른 길입니다. 이 메토도스라고 하는 히랍 말, 그리스 말이죠. 그리스 말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연상하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그건 바로 method입니다. 즉 방법이란 말이죠. 자, 메토도스 혹은 그것이 나중에 현대인들에게 method라는 방식으로 다시 변형된 이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이것은 이미 만들어진 길이고 목적지가 정해진 길이고, 그래서 이 길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길입니다. 이러한 길을 가는 자들은 대개 팔로워들이죠. 그리고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learning, 즉 학습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길을 가면서 그 길 위에 또 다른 길이 열리는, 즉
사색과 인생의 지혜가 열리는 이 길을 역시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아포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즉, 갈 끝이 보이지 않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길 가는 자들이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하는 그런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가다 보면 길 위에 길이 열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혜가 얻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 이전과는 달라지는 그러한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을 그들은 아포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길이 아닌 길, 갈 끝 보이지 않는 길. 전장, 즉 메토도스, 또 메소드. 이 길은 과학과 공학의 길입니다. 이것은 사색과 성찰의 길, 즉 인문학의 길입니다. 자, 우리는 이 두 길 중 바로 후자의 길, 즉 아포리아를 가면서 인간이 과연 어떤 미래로 가야 할지 사색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메토도스, 이미 만들어진 과학적이고 공학적인 길,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학습 능력이죠. 그러나 이 길, 즉 아포리아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가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 모든 것을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창조력입니다. 자, 그래서 아포리아를 가는 길은 창의성입니다.